아미쉬 사람들은 그곳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옷차림을 다르게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함은 훨씬 더 멀리까지 이어진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부터 요리, 치료, 교육하는 방식까지 대부분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규칙을 따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데도 이런 관습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는가입니다. 설명 없이,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 중에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집에서는 가질 수 없는 전화기. 현대의 모든 집에서 전화는 주변 환경의 일부입니다. 주방, 침실, 식탁에 있어요. 하지만 아미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은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려면 밖으로 나가서 부지 경계까지 걸어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부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문도 없고 편의 시설도 없는 그 공간에는 유선 전화도, 인터넷도, 화면도, 현대적 기능도 없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는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간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복하면 감시를 받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사용이 예외적인 정도로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가정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장치와 집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상징적인 국경이다. 하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제한을 피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마구간 속에 숨기고 낮에는 꺼두고 밤에는 몰래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발각된다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No es solo una falta, 단독은 팔타. 이는 그들 내부의 무언가가 이미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로 만지지 않고 같이 자는 것.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두 젊은이가 관계를 시작할 때 일정 수준의 친밀함 또는 적어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기대됩니다. 아미쉬 공동체에서는 이런 친밀함이 존재하지만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서 밤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서로 만지거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이 관행은 묵기라고 불리며 허용되고 심지어 감독되는 의식의 일부로, 허용되는 것은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간접적인 감독하에 침묵 속에서 공간을 공유할 기회입니다. 닫힌 문도 없고 완전한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많은 집에서 어머니는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방을 준비하고 담요를 정리하고 누가 누구와 자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젊은이는 옷을 입은 채 누워있고 서로 마찰을 막기 위해 나무판이나 밧줄, 심지어 꿰맨 덮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화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몇 시간씩 누워 지냅니다. 그냥 가까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간섭 없이 강요된 평온함 속에서 평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호환성이 평가됩니다. 이것은 도발이나 강요된 무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과 통제력, 그리고 욕망이 지배하지 않는 모델을 따르려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이러한 관행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튼튼한 결혼 생활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집단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 내에서는 그것이 어떤 스캔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미쉬 문화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함께 견뎌내고 자극이 없고 오직 공유된 존재만이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집단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학교 아미쉬 세계에서 학교는 외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란 환경과 같은 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로를 좁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들은 14세가 될 때까지만 공부하며 배우는 내용은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수업은 인터넷 연결, 컴퓨터, 실험실, 현대 과학 교과서가 없는 작은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칠판, 나무 의자, 지역사회에서 임명한 선생님, 그리고 독서, 쓰기, 기본 산수, 종교 등 제한된 과목만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교육이 없고 철학적 사상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진화론이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학생을 외부의 생각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피합니다. 교사는 거의 항상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훈련이 아닌 행동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책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식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이란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금방 깨닫는다. 재밌는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그들을 하나로 묶는 요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책과 연습을 넘어서 집단이 개인보다 위에 있으며 그 구조 밖의 삶은 탐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송수단이 아닌 생활 방식으로서의 마차 아미쉬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차를 시동하거나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끄는 나무 마차에 올라타서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점은 이동수단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칙입니다. 향수나 전통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정입니다. 마차는 장식용도 아니고 행사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지역 사회 내에서 신중하게 설계되고 제작되며 기후나 도로 유형에 맞게 조정됩니다. 창문이 작은 집도 있고 옆으로만 열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본 도구로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바퀴를 사용하며 구매한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는 동료이자 가족의 리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 먹고 매일 돌보아지고 놀라지 않고 순종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각 가족은 자신들의 성격을 알고 언제 피곤하거나 아플지 알고 자신들의 능력에 맞춰 경로를 조정합니다. 급할 것도 없고 GPS도 없고 대체 경로도 없습니다. 당신은 동물의 속도에 맞춰 여행하고 그 속도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미쉬 사람들은 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들은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임대 운전자라고 불리는 외부 운전자를 고용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음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이루어지고 복귀는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조종하는 일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지만 속도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간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했지만 속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리지 않고 경적을 울리지 않고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목표는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여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 마차는 과거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에 존재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가스, 스크린, 후방 센서가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단지 밧줄과 튼튼한 안장, 그리고 길을 아는 말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3살 때부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살짜리 아이는 이제 막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놀고, 그리며 질문하세요. 아미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나이가 되면 이미 일이 할당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 기능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별개의 단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걸을 수 있는 순간부터 생산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 반복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면 딸은 장작을 가져오거나 혼합물을 저어줍니다. 아버지가 도구를 정리한다면 아들은 못을 주워 모으거나 판자를 잡는다. 어른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병행 게임이 없습니다. 놀이가 존재한다면 놀이는 일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다. 즉, 흙, 나무, 밧줄, 작은 동물 등이다. 도움을 주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성장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잘하면 그들은 단지 더 어려운 일을 맡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것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그는 배울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지만 그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5세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미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 식기를 씻는 방법, 농산물을 포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7살이 되면 반죽을 만들거나 작은 동물을 돌볼 수 있습니다. 10살이 되어서도 어떤 아이들은 이미 도구를 정밀하게 다룬다. 학습은 학교 수준이 아니라 가족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른들을 따르고 적응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구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경직된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아무도 위협하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은 지켜보고 있다.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가 거부하면 논의한다. 그리고 조금씩 주변 환경이 그를 앉도록 밀어붙인다. 그러한 역학관계에서 유용함이 곧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과 자녀가 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작을 모아야 할 때는 같이 간다. 빵을 만들어야 한다면 모두가 도와준다. 배운 내용은 설명 없이도 전수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아이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옷차림 방식. 아미쉬 모임에 처음 온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색상도 없고 눈에 띄는 브랜드도 없고 액세서리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장식이 없는 코피와 앞치마, 긴 드레스를 착용합니다. 남자들은 닫힌 셔츠를 입고 바지는 멜빵으로 고정하고 검은색 모자를 쓴다. 모든 것은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복의 모습 뒤에는 단순한 복장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옷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변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옷차림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이는 개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똑같아 보인다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자존심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옷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려진 패턴을 따라 집에서 꿰매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볼 수도 없고 유행을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일찍부터 자르고 잊고 수선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감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옷이 필요할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부품이 손상된 경우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버튼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단추가 한때 군사적 또는 장식적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색상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투명한 톤을 선택합니다. 회색, 짙은 파란색, 갈색, 빨간색, 노란색, 밝은 색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도 옷차림은 눈길을 끌지 않아야 합니다. 보석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향수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피한다.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됩니다.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집단은 재빨리 반응한다.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 결과 누구도 자신의 외모를 통해 차이점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옷은 취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지역사회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솔기 하나라도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균형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옷차림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적용되는 처벌.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중요한 규칙을 어겨도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멈춘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차단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설명할 회의도 없고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즉시 적용되며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시당할 것입니다. 대립은 없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추방 방법은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신체적 처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면서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폭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만 변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은 가장 가혹한 제재가 됩니다. 처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금지된 기술 사용, 지도자의 명령 불복종,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등입니다. 외부 세계의 눈에는 심각한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집단의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적용되면 아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침묵이 유지됩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말은 하지 않는 모임. 매주 아미쉬 청소년들은 지정된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현대 음악도 없고 춤도 없고 게임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악기도 없고 현대적인 화음도 없이 오래된 찬송가를 그룹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줄을 지어 앉아 책을 펼치고 같은 리듬에 맞춰 몇 시간씩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런 회의에서는 발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담이나 공개적인 농담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느린 멜로디와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지며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글은 오락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감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선, 최소한의 몸짓, 그리고 같은 공간에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조용한 암호입니다. 미묘한 미소는 관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관찰됩니다. 노래가 끝난 후 일부는 남아서 장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좀 더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문구를 주고받고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며 미래의 의도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항상 허용된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구도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참석합니다. 그들은 노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시는 합니다. 그들은 직접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관찰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방해가 되지 않지만 한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석한다는 것은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성숙도,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미래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말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고객과 대화하지 않고 운영되는 사업체 고객 서비스, 눈에 띄는 홍보, 전화 상담, 소셜미디어 없이는 기업이 번창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미쉬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목공 작업장, 빵집, 개조된 헛간, 시골 시장의 노점은 기능하는 데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다. 제품과 함께 표시됩니다. 구매자와의 거래는 필수적인 사항의 하나입니다. 개인의 이미지가 통제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환경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길게 끌지 않고 짧은 몸짓으로 침묵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득도 없고 제한도 없고 충성심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면 단순하고 깨끗한 환경이 그들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지만 말로 환영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당신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업무를 계속합니다. 아미쉬가 아닌 고객, 특히 단골 고객은 이미 이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요된 미소나 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품질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주목을 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면 여기서는 동정심에 따라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합니다. 사업체는 종종 가족이 사는 집에 붙어 있으며 문이나 벽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내와 생산적인 업무의 경계는 명확하며 외부인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고객은 워크숍 전체를 관람하도록 초대받지 않으며 기다리는 동안 음료도 제공받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공간과 적절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런 마케팅 전략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따르는 기업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문은 몇 달 전에 예약됩니다. 어떤 것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경쟁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경쟁도 없습니다. 제품이 제조되고 배송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
좋은 평판을 얻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말로만 명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설득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실패하지 마세요.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사찰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학문도 없는 종교. 대부분의 조직화된 종교는 사원을 갖추고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연설문을 준비하고 일정을 정해 놓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심 건물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일에 맞춰 개조된 가정에서 거행됩니다. 패딩이 있는 의자도 없고 장식도 없습니다. 나무 벤치가 놓여 있고 오래된 책들이 놓여 있으며 마치 인생의 다른 순간인 것처럼 그 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전문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설교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단 내의 남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택되었는데 이 과정은 지식보다는 우연과 집단의 의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임명되면 그는 평생 그 역할을 맡는다. 그는 돈도 받지 않고 인정도 구하지 않고 평소에 직업을 바꾸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가 예전에 농부였다면 지금도 농부입니다. 그가 목수였다면 그도 목수였을 것이다. 예배 중에는 악기 연주가 없습니다. 단지 아카펠라로 느리고 반복적으로 노래하는데 젊은이들이 종종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 언어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노래를 영원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문자 그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의식적인 반복입니다. 신성함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 낭독은 극적인 표현 없이 낮은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감정은 장려되지 않습니다. 주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착함이 기대됩니다. 목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박수갈채 없이 끝났다.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종을 구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의 연속성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세요. 아무도 떠나지 마십시오. 같은 메시지를 변경 없이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신학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논의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의미가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행사는 별다른 마무리 없이 끝났다. 가족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식적인 작별 인사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시지가 배포되지 않습니다. 그 책은 치워졌습니다. 벤치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날은 계속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 오븐도 없고 조리법도 없는 주방 아미쉬 가정에서는 주방이 일상생활의 중심이지만 현대식 주방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레인지도 없고 전기 믹서도 없고 대류 오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고 나무불 난로에서 조리하며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리법을 따릅니다. 여성은 수량을 암기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정밀도로 무게를 측정하지 않으며 눈금이 있는 안경으로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혼합물의 질감, 냄새,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통해 혼합물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냅니다. 전수되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딸은 관찰하고 어머니는 말없이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 한다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요리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에요. 재료 역시 내부 논리를 따릅니다.
많은 것들이 정원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이웃끼리 교류를 통해 가져옵니다. 밀가루, 버터, 우유, 계란, 야채. 모든 것이 익숙한 손을 거쳐 테이블에 도달합니다. 반짝이는 포장이나 라벨이 없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요리를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면 다른 요리는 아무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빵 만들기는 많은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손으로 반죽하고 돌이나 금속 오븐에서 구워서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누구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빵 만들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의 일부예요. 겨울철을 대비해 수프를 준비하고 과일을 보관하고 야채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방법. 아무것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축하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야. 접시에는 장식이 없습니다. 희귀한 재료를 사용한 실험은 없습니다. 목표는 혁신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하며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초과란 없습니다. 낭비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식사 중에는 TV도 없고 방해도 없고 휴대전화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먹거나 차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먹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봉사받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뉴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맛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당신은 몸짓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루를 계속 살아갑니다. 여기서 요리는 예술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도 인정을 구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전체 커뮤니티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받아들여지는 기술 겉으로 보기에 아미쉬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모든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매우 구체적인 조건 하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기계를 켜는 사람이 아니라면 현대 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부 아미쉬 작업장에서는 전기톱, 압축기, 유아프레스 등을 사용해 고급 가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아미쉬 사람들은 버튼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계의 작동은 외부에서 작동시키는 별도의 발전이나 직접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대체 기계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근로자가 전자기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현대식 장비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들은 모래를 뿌리고 조립하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화면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며 디지털 장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외부 도구로 유지됩니다. 전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형 발전기와 같이 통제된 출처에서 나오는 인공 조명이 특정 구역에서 허용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스나 유압 시스템은 허용되지만 공공 전력망에 연결된 케이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은 가끔씩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적응을 통해 아미쉬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미쉬가 아닌 고객에게도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제품을 운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규제됩니다. 즉흥적인 대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사회에서 도구가 너무 침습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도구는 그냥 금지됩니다. 결국 기술의 유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장벽입니다. 해당 객체가 내부 질서를 변경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하지만 습관, 우선순위,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곧 버려지게 됩니다. 아미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교정합니다. 아미쉬의 일상생활에서 대화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도구는 아니다. 사실 많은 경우 침묵은 더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규칙을 어긴 사람을 무시하는 처벌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은 가족 간, 식사 중, 직장 또는 회의에서도 사용됩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호예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항상 말로 꾸짖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고집한다면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냥 떠나서 일을 바꾸고 아이가 선을 넘었다는 무게를 느끼게 둡니다. 이 경우 침묵은 반응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명하지 않고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에게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받아들여진 틀 밖에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긴 토론은 없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과 몸짓, 상호작용만이 철회됩니다. 그 사람이 차이를 알아차릴 때까지요. 또는 변경합니다. 아니면 떠나세요.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배우세요. 아미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대화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존중심, 불편함 혹은 거리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주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은 항상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회의에서는 의사결정 공간조차 몇 마디로 처리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합의가 필요할 때 리더는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만 합니다. 공개 투표는 없습니다. 토론은 없습니다. 행동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반대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의의 표시를 했을 때에도 침묵을 지킴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더욱 친밀한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부부, 가족, 육아에서 모든 내용이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스처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공개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진짜 대화의 장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긴장되거나 심지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쉬 환경에서는 그것이 교단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집단은 눈에 띄는 마찰 없이 기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소음이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하면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파티도, 여행도, 사진도 없이 결혼하는 것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손님, 화려한 드레스, 음악, 풍성한 음식,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과 함께 축하됩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파티도 없고, 신혼여행도 없고, 기념사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단순하고 조용히 시작되는 헌신입니다. 결혼식은 대부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치러지는데 이는 수학기가 끝나고 밭에서 일이 덜한 때입니다. 이 행사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으며 모두가 그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장은 발송되지 않았고 날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 중 한 사람, 보통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지며 가족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참석자들은 특별한 사항 없이 평소와 같은 옷차림으로 도착합니다. 신부는 베일, 화장, 부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새 것이지만 다른 날 입을 법한 스타일입니다. 신랑은 가장 좋은 셔츠와 모자를 착용하지만 눈에 띄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기도, 독서, 노래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낭만적인 대화도 없고
반지 교환도 없고 개인적인 대화도 없습니다. 부부는 앞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안내합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신랑 신부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자 그 커플은 언제나처럼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합니다. 그런 다음 지역 사회의 여성들이 준비한 풍성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우리는 배경음악도 없이, 게임도 없이, 토스트도 없이 순서대로 식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꾸밈새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은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랑 부모님 집이나 근처 집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친척과 이웃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여행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축하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일과 일상,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통합으로 시작됩니다.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기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 결혼은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룹 내에서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서도 절대 박수를 치지 마세요. 많은 문화권에서 박수 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박수를 친다. 아이가 생일을 맞으면 박수를 받는다. 결혼식, 업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아미쉬 세계에서는 그런 관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수 갈채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대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존경심을 느끼게 합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글을 낭송해도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눈빛으로, 간단한 말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서는 잘한 일은 보강이 필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방식을 반영합니다. 박수는 개인을 중심에 둡니다. 그것은 그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단 잠깐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미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동이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다. 아미쉬 생활의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물건도, 의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환경에서 다양성, 끊임없는 변화, 혁신이 중시되지만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침은 항상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새벽 전 일찍 일어납니다. 업무는 명확합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난로에 불을 붙이고 바닥을 청소합니다. 의제를 상의할 수 없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아도 모두가 자신에게 무엇이 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입는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도구는 자주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의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심은 집단을 하나로 묶는 리듬을 깨뜨립니다. 일요일에는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다른 집에서, 하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어떤 노래나 글을 몇 번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강화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들의 관습은 모두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전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방식, 감정방식, 존재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과거를 현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